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봉소장입니다. 2022년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9월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가을철이 되는 거죠. 아직까지 부동산은 조용은 한데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은 8월달 어땠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함께 보시죠. 고고! 2022년 8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매동의 7개 단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저희 부동산을 방문해 주신 손님은 많지는 않았어요. 늘 그렇듯이. 그런데 8월 둘째 주, 셋째 주에는 매수 손님들이 한 5팀 정도는 오시기는 했었습니다. 물론 매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요즘 오시는 손님들이 집을 보시고 바로바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드물어요. 일단 살펴보시는 정도만 되고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 집이 이제 막 거래가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오시거나 하는 손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발표가 됐죠. 윤 정부가 8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 및 공급 발표를 했고, 그리고 GTX-B 재정구간 사업자 선정이 유찰돼서 다시 돌입됐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또 올랐죠. 기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소소한 갈매동 소식, 뭐 9월 달에 있는 얘기기는 한데 추석 연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월과 8월달 갈매동 아파트 거래량을 정리해 봤어요. 지난달에 제가 브리핑 해드릴 때 7월달에 아무것도 거래된 게 없었습니다. 숫자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8월 29일 날짜로 제가 집계를 했을 때는 이제 7월달에 거래가 그동안 신고되지 않았던 건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라비발디가 한 건, 그 다음에 뭐 6단지 KCC가 2건, 더샵 나인힐스가 1건, 이렇게 총 4건이 신고가 됐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중개 거래가 된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시는 분들 간에 이렇게 진행하신 건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고된 건 4건이나 마찬가지로 중개 거래가 된 거는 몇몇 개, 그리고 아닌 것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달 현재는 한라비발디 한 건만 신고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한 건이 이제 7억 8백에 됐는데 한라비발디에서 인기 타입이에요. 인기 타입이 7억 8백에 됐다라는 거 굉장히 저렴하게 매수하신 분은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도하신 분은 조금 아쉬운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 실제 거래된 거고요. 나머지 단지들은 현재까지는 신고된 게 없습니다. 뭐 갈매역 아이파크를 비롯해서 스타일스, YCT, KCC, 푸르조, 더샵까지 지금 현재 신고가 들어온 거는 비발디 한 건밖에 없습니다. 매매 거래만 이러냐? 그렇지 않아요. 매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세, 월세, 반전세 모든 거래가 다 멈춰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분양권, 지식산업센터 할 것 없이 모든 게 멈춰 있는 스탑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갈매동의 전월세 매물이 특히 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전세 한 10개 내외에서 움직였어요. 각 단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개가 넘게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현재 4억대 후반에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파크가 4억대 후반인데 다른 단지가 비슷한 가격에 나와 있으면 일단은 아이파크 먼저 빠지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나간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비단 갈매동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느 지역이나 막론하고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7, 8월이 전통적인 비수기인 것도 있고 금리 인상 소식도 계속 있었고 전쟁 소식,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는 됐지만 가시화된 것들이 없고 실망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장마철 날씨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9월 초에 추석 연휴가 지나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그닥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0000 숫자 잘 보이시죠? 많이 거래됐던 게 뭐 이제 이 각 단지별로 한 2건 정도 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거래인 것도 있고 교환인 것도 있고 지인 간의 거래인 것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뭐 단지마다 하나 정도 나갔으면 잘 나갔다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매동 전체에서 뭐 3, 4건이니까
거래가 굉장히 많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그닥 잘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부동산 소장님들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8월 16일 날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 및 공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발표될 때 일주일이 미뤄졌죠, 그때. 그래서 뭐 좀 저희에게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많이 기대들을 했는데, 정책을 뭐 요약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이미지로 좀 붙여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은 그냥 여기 보면은 신규 택지 부분이랑 GTX 부분 요쪽 부분밖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도심 공급 확대라던가 뭐 공급 시차 단축, 주거 사다리 보건 주택 품질 제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 정부가 가지고 가는 주택 정책을 그냥 요약했다, 요약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신규 택지가 무슨 동에 개발이 되고 구체화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많이들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윤 정부가 들어와서 정말 대단한 정책을 내놔서 이 판을 엎어버리겠다. 하는 정책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거 원스텝 밟아가면서 정책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건 제 생각이고요. 일단은 갈매동에서 이제 기대했던 거는 이제 태능지구가 뭐 지구 지정이 될 건지 말 건지 뭐 개발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게 궁금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요. 신규 택지 15만 원 신규 발굴하고 10월부터 순차 발표하겠다 정도만 나왔어요. 근데 윤 정부가 발표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거에 따른 이제 청사진을 마련하겠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능은 제가 봤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지구 지정이 연내될 것 같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급의 시그널은 정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TX A 노선이 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할 거고 BC 노선도 조기 착공하겠다라고 지금 여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GTX A, BC 뭐 기타 뭐 다른 노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무리하게 스케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조기 착공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B가 이제 갈매역이 정차를 하느냐 마느냐가 사실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어쨌든 B는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것도 가급적인 빨리 진행하겠다. 그러면 뭐 정차가 될 건지 말 건지도 빨리 발표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갈매동 입장에서는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과시화된 글자나 뭐 계획이 발표된 거는 아니지만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2기 신도시든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하고 광역버스 신설, 뭐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 택지지구들의 이제 교통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갈매동한테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저희 입맛에 딱 맞는 발표가 나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고 앞으로 호재들은 계속 있을 거다라는 정도의 감을 느낄 수 있는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GTX-B 재정 구간의 사업자가 입찰이 유찰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그 유찰로 끝나고 나자마자 며칠 있다가 다시 선정한다고 재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B노선의 재정 구간 용산역, 서울역, 청량역, 상봉역 여기에 원래 2차를 넣었는데 원래 2차를 할 때 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응찰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각 한 업체씩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찰이 된 건데 그래서 재공고를 이례적으로 되게 빨리 또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내고 다시 이제 선발 일정을 밟는데 일단은 아까 전에 정부가 발표한 자료처럼 뭔가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리하게 서라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싶어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유찰됐던 거 빨리 재선정하고 그리고 나면은 민자보관도 속도를 내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좋은 갈매동 소식 몇 개 모아봤어요. 이제 8월달 소식만 전하기에는 조금 우울한 얘기도 많고, 그래서 조금 9월달에 미리 알아두면 주민으로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모아봤는데요. 도매시장 있잖아요.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추석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추석 준비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일부터, 그러니까 9월 2일이면은 언제예요?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제 농수산물 시장에서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1인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을 한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이제 다 마감되면은 배포가 안 되니까 가급적 사실 분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가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매동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생선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 가셔가지고 국내산 수산물들 저렴하게 구입하시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매 사회복지관에서 달맞이 놀이터라고 한가위 축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9월 7일 날 수요일 날 11시부터 5시까지 갈매 사회복지관 앞마당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멀리 가시는 뭐 시골에 안 가시거나 뭐 추석에 마땅히 가실 곳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9월 7일 날 뭐 추석 연휴 전이기는 하지만 9월 7일 날 가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체험 부스도 운영되고 나눔 장터도 되고 공연도 한다고 하니까 같이 추석 분위기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거는 연휴 뒤에 있는 행사인데 9월 24일 날 토요일 날 3시에 갈매동 도당굿 전수관에서 줄광대의 재미난 줄타기 여행 행사를 진행한대요. 상반기에 진행했을 때 저는 이거를 알았으면 갔을 텐데 몰라서 못 갔거든요.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언제 하나 했는데 이번에 한대요. 그래서 9월 24일 날 토요일 날 쉬는 날이 아닌데 아무튼 잠깐이라도 가서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김대균님이 연주도 하고 줄타기 공연도 한다고 하니까 갈매동 주민분들은 애들 손잡고 잠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8월달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계속 그렇게 활발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거래가 안 됐을 때 또 좋은 물건들 매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거나 뭐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